HN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N의 연결고리는 H 몸통 높이까지 동일하게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곡선으로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테크닉이라는 단어예요. 기울기 일정하게 잘 써졌고요. 키높이도 쭉 유지가 잘 되다가 중간에 N에서 몸통 언덕이 너무 초과가 돼서 비율이 변형이 돼 버렸어요. H에서 N 연결은 H 쓰고 나서 몸통 키높이까지 연결고리 빼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N이 시작이 되면 되는데 연결고리 높이는 맞게 됐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몸통을 쓰면서 두 번째 언덕이 이렇게 초과가 된 거거든요. N이 다른 철자 뒤에 나올 때 흔히 하게 되는 구질적인 실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N은 보시면 첫 번째 공간과 이 두 번째 공간의 폭 차이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언덕의 키높이 차이는 생기면 안 되죠.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 주셔야지 단어를 써놨을 때 균형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 기울기도 이상 없이 균일하게 잘 써졌어요. 근데 이 가운데 HN 연결 유형을 보시면 이 형태는 맞게 잘 연결이 됐는데요. 자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HN 사이가 너무 과하게 벌어져서 단어가 중간이 헐렁해 보이는, 느슨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HN은 이렇게 계속적인 곡선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N처럼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조합은 이렇게 곡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연습을 해두셔야지 이렇게 폭 조절을 잘못해서 단어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질 않거든요. 이 연습을 하실 때 적당한 폭을 유지하시면서 또 위아래 높이도 삐뚤어지지 않게끔 균일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실수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해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의 언덕 키높이는 동일하게 꼭 맞춰 주시고요. 제대로 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H5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H 몸통 마무리되고요. O 연결고리는 H의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일직선이 아니라 동굴려 주면서 O 절반 살짝 넘어서까지 가서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O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네, without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 잘 맞춰졌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평행 유지되면서 잘 썼어요. 근데 H에서 O가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 유형이 일치가 되지 않고 O가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연결을 했죠. H에서 O 연결은 H 연결고리 두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고리 올라와서 동굴려지면서 여기에서 O가 겹쳐져 나가면서 시작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 겹쳐져야 될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제 문장으로 써놓고 보면 전체적인 필기체 느낌을 좀 산만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이렇게 꼭 겹쳐서 연결고리 일치시켜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요거는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H에서 연결되면서 O가 기울기가 틀어졌어요. 우리가 O는 동그랗게 또 한 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울기 개념을 의외로 쉽게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그라미도 반드시 기울기가 있거든요. 가장 정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가운데를 갈랐을 때 이게 기울기,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H에서 연결될 때도 충분히 빼주시고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내려올 때 눈으로 H 사선 연결을 해서 요거를 축으로 삼아서 양쪽을 동일하게 써 주셔야지 O는 기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O는 연결할 때 삐뚤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O 쓰는 연습보다는 이렇게 철자 뒤에 연결하면서 쓰면서 기울기 맞추는 연습을 해두셔야지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써보면은요. 그래서 연결고리는 몸통과 일치시켜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HP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H 몸통 마무리되고요. P 키높이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기둥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투스페이스트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됐고요. 키높이가 몸통 길이의 키높이를 보시면 유지가 잘 되다가 H 이후부터 후반 부분이 기본선이 꺼져서 이렇게 밑으로 출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앞과 뒤가 기본선이 달라지니까 틀어지는 느낌이에요. H에서 P로 연결이 되면서 위로 키높이는 잘 맞췄는데 아래로 연결고리 키높이가 출렁거리면서 기본선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P를 쓸 때 제대로 또 P 몸통 동그라미 마무리해서 기본선을 맞춰주면 되는데 앞자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키높이도 맞춰 쓰다 보니까 내려와서 써진 연결고리에 맞춰서 P도 몸통이 또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기준선 자체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지에서는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도 기본선 밑에서의 키높이 맞춰줘야 되고요. 위에서 키높이 맞춰서 몸통 마무리하고 내려올 때 P 마무리도 요 기본선에서 맞춰서 내려와야지 몸통의 비율이 1대 1대 1로 유지가 제대로 돼서 균형 있게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필기체에 쓰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키높이도 다 맞았고요. H에서 P로 연결이 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곤두서면서 틀어졌어요. 요거는 P의 실수이지만 엄격히 보면 H 연결고리에서부터 잘못 써진 거죠. H에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를 적당한 길이감을 갖고 빼줘야지 여기에서 P가 기울기 맞춰서 놓을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비좁게 바로 H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여기에서 기울기를 맞추려면 이렇게 H랑 P가 딱 붙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쪽으로 틀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는 바람에 기둥의 기울기가 틀어져서 변형이 됐죠. 그래서 필기체에서는 연결고리를 일정하게 길이감을 가지고 빼줘야지 이렇게 다음 오는 철자가 본의 아니게 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내려올 때도 기본선에서 높이 맞춰서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도 키높이 맞추지만 다시 또 내려올 때도 기본선에서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써놨을 때 비율이 삐뚤삐뚤해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썼습니다. HQ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H 몸통 마무리 되고요. Q는 H에 몸통 키 높이까지 연결고리 올라와서 일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빼주고요. Q 동그라미 시작 지점까지 가서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earthquake이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다 잘 맞게 써졌고요. 몸통 길이의 키 높이가 유지가 잘 됐는데 중간에 H에서 Q가 연결이 되면서 Q 몸통이 너무 초과해서 올라가서 써졌어요. H에서 Q 연결은 H 몸통 끝나고 연결고리가 H의 몸통 키 높이까지 가서요. 여기에서 Q의 시작 지점까지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결고리 형태는 맞았는데 높이 조절을 잘못한 경우죠. 연결고리가 너무 초과해서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잘못되니까 여기에 일치돼서 몸통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자 자체가 높이가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Q는 몸통과 다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비율 실수를 많이 하는 철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작게 쓰고요. 다리 비율을 길게 해서 정확하게 1대1이 돼야 되는데 1대1보다 롱다리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다리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몸통도 중간에 이렇게 붕 떠서 기본선부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단어가 붕 뜬 느낌이 나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죠.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비율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키높이 맞춰서 올라오고요. 몸통 마무리도 정확하게 기본선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돼야지 비율이 1대1로 맞게 됩니다. 다시 제대로 썼습니다. HR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H 마무리 되고요. 연결고리는 H 몸통 키 높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R 써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네, thread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일정하게 잘 써졌고요. 몸통의 키 높이를 보시면 유지가 잘 되다가 중간에 H에서 R로 연결되면서 R의 몸통이 비율이 초과가 돼서 너무 높게 써졌죠. H에서 R로 연결이 될 때는 연결고리 세 번째 유형으로 H의 몸통 키 높이까지 일직선으로 H의 몸통 키 높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R이 시작이 되면 되는데요. 이렇게 초과하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꽈야 되는데 키 높이는 맞춰서 올라와 놓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써놓고 보면 이렇게 비율을 초과해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HR 연결될 때는 키 높이 딱 맞추시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살짝만 꼬아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꼬는 공간을 좀 더 주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꼬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키 높이 제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 높이 일정하게 잘 써졌고요. 기울기도 비율에 맞게 잘 써졌는데요. H에서 R이 연결고리 형태는 제대로 잘 연결이 됐는데 이 거리가 공간이 너무 길게 연결고리가 늘어지면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마치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시각적인 느낌까지도 들죠. H에서 R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더 쭉 빼주다 보면 다른 자간의 간격과 일정하지 않고 균형이 깨지면서 단어 한가운데가 느슨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필기체는 글자 한자 한자 형태 맞게 제대로 써놨어도 이렇게 중간에 간격 조절을 연결고리 길이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 길이 조절을 잘못하시면 전체적인 흘림체 특유의 매끄러운 느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길이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맞춰서 올라와서 여기서 꼬아서 내려오고요. 자간의 간격도 일정하게 빼줘서 간격 제대로 유지해서 다시 썼습니다. HS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H 몸통 마무리 되고요. S 연결고리 키높이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S 시작을 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S는 살짝 더 꼬아서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withstand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도 이 몸통 길이, 머리 길이 잘 맞았는데요. H에서 S가 연결이 되면서 S의 바닥 기본선이 위로 껑충 올라가서 단어 중간이 붕 뜬 느낌이 들죠. H에서 S 연결은 H 연결고리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키높이, H 몸통 키높이까지 맞춰서 연결고리 빼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도 이 바닥 기본선에 맞춰서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필기체는 좀 속도 위주로 아무래도 쓰게 되다 보니까 H에서 S를 쓰고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자를 쓸어 가려는 마음에 충분히 다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마무리를 급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도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바로 일치돼서 나가면 기본선이 다 떠버리니까 연결고리는 뚝 떨어져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과 연결고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고 써놨을 때 산만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게 되죠. 위에서의 키높이뿐만 아니라 밑에 바닥에서의 즉 기본선도 높이를 맞춰서 삐뚤삐뚤하지 않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잘 써졌고요. 키높이도 제대로 잘 써졌습니다. 근데 H에서 S가 연결고리는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됐는데요. S의 마무리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거의 절반 정도로 위로 올라오면서 공간이 크게 생겼어요. 필기체는 정확하게 일치돼야 될 선이 일치돼야지 깔끔한 필체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S는 꼭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일치되지 않아도 이 정도로 살짝 올라오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거의 절반 S 공간의 절반까지 올라오게 되면 가도성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단어 써보면은요. 네, 키높이 맞춰서 S 올라오고요. 마무리도 아래 기본선에 높이 맞춰서 몸통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겹쳐서 연결고리 빼주셔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HT입니다.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H 몸통 마무리 하고요. T 연결되는 연결고리 높이는 H의 머리 키 높이까지 동일하게 올려주시고 여기서 겹쳐져 내려오면서 T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네, 투나잇이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를 보니까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H에서 연결이 되면서 T가 곤두서면서 기울기가 틀어졌어요. 이것도 T를 잘못 쓴 거지만 원인은
H에서 연결고리의 문제인데요. H에서 연결이 될 때 T까지는 이 끝에서 이 위에까지 T가 키높이가 있는 철자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길게 빼줘야지 T가 누울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빼주게 되면 T가 기울기를 맞추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너무 간격이 H에 딱 붙어서 부자연스럽게 되고요. T의 기둥 모양도 공간이 필요 이상 넓게 벌어지니까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틀어져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변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기체에서는 철자 자체를 제대로 써도 연결고리를 길이 조절을 잘못하시면 이어져 나오는 철자가 이렇게 기울기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는데요. T에서 O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짧지만 H에서 T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2배로 길기 때문에 거리감을 좀 길게 빼주셔야지 다 써놓고 봤을 때 동일한 정도의 공간이 간격이 유지가 되고 또 기울기도 동일한 정도로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연결고리 쭉 빼주셔서 T 누울 공간 확보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을 해주시면 기울기 유지 잘 됐고요. 글자 간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잘 썼습니다. HU입니다. 줄로탄에 써볼게요. 네, H 몸통 마무리 해주시고요. U 시작은 부드럽게 동글려서 시작을 해주시고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춰서 써졌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됐는데요. H에서 U로 연결되면서 U의 첫 번째 획은 기울기가 평행하게 잘 써졌는데 U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획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울기가 변형이 됐어요. 다 가지런하게 마무리가 됐어도 단어 정가운데가 곤두서버리니까 어딘지 모르게 가지런한 느낌이 들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이제 U를 쓰고 나서 바로 급하게 다음 자 S를 쓰러 가려다 보면 마음이 급하면 글씨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U 끝까지 평행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서 S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울기가 틀어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H에서 연결돼서 U는 첫 번째 기둥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둥까지도 첫 번째 기둥에 평행하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다 끝내고 나서 다음 자를 위한 연결고리 빼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기울기는 잘 맞게 써졌는데요. 키높이를 보니까 몸통의 키높이가 다 잘 맞았는데 단어 한가운데 첫 번째 기둥은 몸통 키높이에 맞게 써졌는데요. 두 번째 기둥이 낮게 써졌죠. 그래서 단어 가운데가 내려앉아서 이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H에서 연결이 되면서 두 번째 획도 기울기는 맞게 됐는데 빠르게 마무리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자를 쓸어 가려는 급한 마음에 끝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다음 자 S로 연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몸통의 비율도 깨지게 되지만 자칫 필기체의 V자랑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해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두 번째 획까지 정확하게 첫 번째 획과 동일한 키높이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써보면은요. 네, 두 번째 획 키높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첫 번째 획과 평행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연결고리를 빼셔야지 기울기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썼습니다.
HV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보면은요. H 마무리되고요. 연결고리 키높이는 H 몸통 키높이 동일하게 맞춰서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일직선이 아니라 동굴려서 V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악빌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죠. 네, 보시면 키높이도 잘 맞게 써졌고요. 네, 기울기도 일정하게 잘 써졌죠. 근데 H에서 V가 연결이 될 때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요. 바로 일직선으로 연결고리에서 V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쓰다 보니까 또 자간의 간격이 너무 비좁아져서 다른 철자들과의 간격에 비해서 균형이 떨어집니다. H에서 V는 고질적인 실수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시작 부분을 이렇게 동굴려서 써야지 흘림체 특유의 유연함도 살리지만 가독성도 해치질 않거든요. 보시면 I자 점을 실수로 여기다 쓰면은 CHIRLL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실 때 V는 이렇게 곡선으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높이 맞게 잘 써졌고요. 기울기도 잘 맞게 써졌는데 H에서 V가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거리가 너무 넓게 느슨하게 연결이 됐어요. 마치 중간에 멀쩡한 철자 알파벳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차지해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써놨을 때 단어 중간이 느슨하게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HV 조합은 H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동굴리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계속 곡선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으로 이어질 때 자칫 간격 조절을 중간에 잘못해버리면 연결고리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넓어지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HV 쓰실 때 H의 볼륨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지만 이 연결고리의 V는 좀 더 좁게 쓰셔서 요 하나 정도의 공간에 두 개가 오는 정도로 쓰셔야지 V랑 연결됐을 때 전체적으로 폭의 비율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폭도 비율을 제대로 쓰지 않으시면 필기체는 써놨을 때 바로 균형이 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길이감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V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V와 H의 몸통 하나 정도 차지할 정도의 공간에다 연결고리 왕복 2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도의 공간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HW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H 마무리하고요. 연결고리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직선으로 W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하이웨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됐어요. 네, 근데 H에서 W로 연결이 되면서 W 시작 부분이 연결고리 부분이 각이 져서 좀 어색하고 언뜻 보면 R자 같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HW 조합은 보시면 H 쓰고 나서 W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기체를 쓰다 보면 연속적으로 곡선 쓰면서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다 보니까 끊고 나서 이제 다시 힘을 줘서 W를 시작하는데 동그랗게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동그랗게 되지 않고 이렇게 각이 져서 부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HW 조합은 이 곡선을 부드럽게 한 번에 유연하게 이어가는 연습을 해두시면은 필기체 속도 내서 쓰시더라도 이렇게 끊기거나 각지는 거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도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잘 써졌는데요. W에 연결되는 고질적인 실수인데요. H에서 W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W가 연결이 돼서 붙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될 공간이 유지가 되지 않고 H랑 너무 비좁게 써졌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는 흔히 속도에 너무 욕심을 내서 빨리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붙어서 바로 W자를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간의 간격이 줄어들게 돼서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W 쓰실 때 습관을 항상 이렇게 동굴려서 쓰시는 습관을 가져가시고요. 그래야지 속도를 높여서 쓰더라도 철자 간의 간격도 일정하게 자동으로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해서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곡선 끊어지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연결을 한 번에 해주시고요. 적당한 간격 유지를 해줬습니다. HX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H 마무리 해주시고요. 연결고리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동굴리면서 X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HX는 특별히 쓰기 어려운 조합은 아닌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를 보면은요. H를 쓰고 나서 요렇게 X가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기울기는 잘 맞았지만 키높이가 연결고리가 연결될 때 초과가 되면서 이제 X의 몸통 키높이가 초과가 되는데요. 연결고리를 뺄 때 H에서 이렇게 키높이까지 딱 맞춰서 일직선으로 빼고 여기에서 동굴리게 되면 연결고리를 맞게 뺐어도 써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키높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HX는 H 쓰고 나서 H 살짝 밑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동굴리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X의 요 동그란 요 꼭지점에서 키높이가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내려와야지 써놨을 때 비율이 1대1로 몸통 길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HX는 이렇게 쓰시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요. 보시면 키높이도 맞고 기울기도 맞았는데 단어의 느낌이 정가운데가 너무 느슨하게 공간이 벌어졌죠. 문장 속에서 보면은 한눈에 딱 띄고요. 중간에 해 벌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이런 경우도 H에서 연결이 될 때 곡선으로 X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절에 익숙치가 않으면 H를 쓰고 나서 이렇게 벌어지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HX 조합도 곡선으로 이어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쓰는 연습을 해두시면 속도를 올려서 필기체를 빨리빨리 쓰더라도 이렇게 연결고리 공간이 넓어져서 부자연스럽게 쓰는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HX는 요 키높이와 기울기만 신경 쓰시면 특별히 어려운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HY로 넘어갈게요. HY입니다. 줄노트에 써볼게요. H 마무리 하고요. 연결고리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동굴리면서 Y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흔히 하는 실수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리듬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네, 기울기 일정하게 잘 썼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H에서 Y가 연결이 되면서 Y 시작이 부자연스럽게 됐어요. H에서 Y가 연결이 되면서 동굴리지 않고 바로 연결고리 빼자마자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Y가 시작이 돼서 H와 Y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이 쫙 붙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철자 간에 일정한 간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가독성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Y도 V와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작을 동굴려서 해주셔야지 써놨을 때 자연스럽고 또 기본적인 간격 유지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를 쓰고 나서요. H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동굴리면서 Y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 맞게 잘 됐고요. 기울기 유지가 잘 됐는데 H에서 Y로 연결이 되면서 Y의 기둥이 틀어지면서 기울기가 변형이 왔어요. HY 조합은 보시면 H의 몸통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고 Y의 몸통을 기준으로 아래로 다리가 내려오는 조합이죠. 이런 조합에서는 특히 기울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H를 쓰고 Y를 내려올 때 H의 다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울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Y 내려오면서 H를 사선으로 축을 길게 눈으로 그어보고요. 끝까지 Y 내려오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평행한지 확인을 하고 연결고리를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기울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Y는 동굴려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인 간격 유지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올 때는 기울기 평행한지 확인하고 다음 자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H, Z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H 연결고리 빼주고요. 몸통 키높이까지 빼지 말고 중간 정도 위로 이 정도 빼서 여기서 Z를 시작을 해주셔야지 언덕 길이 키높이가 딱 맞게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데스존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는 일정하게 잘 써졌고요. 키높이를 보시면 유지가 잘 되다가 중간에 H에서 Z로 연결되면서 Z의 몸통이 위로 너무 초과가 돼서 올라갔어요. 이제 HZ 조합은 H에서 Z가 연결이 될 때 동그랗게 연결이 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일직선으로 뺄 때 요 H의 몸통 키높이까지 딱 맞춰서 빼주시면 여기서 동굴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키높이가 이렇게 초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H를 쓰고 나서 연결고리를 일직선으로 뺄 때 키높이까지 오지 말고요. 중간 정도에서 멈춰 주시고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시작이 돼야지 다 써놓고 봤을 때 이 언덕 길이의 키높이가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HZ 조합은 H를 쓰고 나서 Z를 내려올 때 몸통까지는 기울기가 대충 맞는 것 같아도 살짝만 틀어져도 여기서 내려올 때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생각보다 기울기가 많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내려오는 조합은 특히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Z가 기울기 실수가 많은 이유가 일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꼬면서 내려오면서 동시에 기울기까지 평행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에서 Z 연결이 돼서 몸통까지 쓰시고요. 한 번에 부담스럽게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쓰시고 눈으로 쭉 기울기 사선으로 이어보셔서 기울기 맞게 내려왔는지 중간
중간 점검 한번 하시고 여기에서 마무리, 나머지 다리도 기울기에 맞게끔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 써놓고 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기울기가 틀어지는 일이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요쯤에서 Z 바로 동굴리기 시작을 해서 몸통끼리 키높이 맞춰주시고요. 내려올 때는 기울기 일정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자를 위한 연결고리 빼주시면 됩니다. 네, 제대로 다시 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어쓰기 실전 연습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